자, 두 번째는요. KBS 흑역사 쓰다. 채널A 조작극입니다. 와, 저는요. 제가 여러분 바고 오드리 헵번 싸워라 싸워라. 네, 또 우리 매운 부대님께서 실시간 시청자 800명 너무 기뻐해 주시고 저도 정말 기쁩니다. 근데 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제가 KBS 출신이라서 KBS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동기들이 정말 자기가 3년 동안 소화제 먹고 때로는 너무 기가 막히고 우울해갖고 정신과까지 찾아가서 의사한테 내가 직장에서 이런다 하니까 의사가 KBS에 아직도 희망을 거시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KBS 직원을 앞에다 두고. 근데 자, 이번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KBS 9시 뉴스에서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이동진 기자와 그 다음에 한동훈 사이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신라젠에 연루한 그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하자고 공모를 했다. 이렇게 자기네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주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란 판인데 뭐라고 했느냐. 이날 이동재 기자가 이 검사장과 나눈 이 안은 기사의 일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과를 한다 이랬어요. 와, 이거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자, 이거는 KBS가요.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지난 2월에 부산에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나눈 거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녹취록을.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기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박건웅이라는 KBS의 기자인데요. 얘가 또 오늘 그 지난 10월 달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검찰이 이렇게 있는데 온갖 언론이 검찰에다가 막 절을 하고 검찰이 언론을 막 그 호령한다. 이런 식의 만화를 그렸는데 또 그거를 이 조 스트라다무스 조국이 또 그거를 리트윗을 하면서 막 이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조국은 진짜 네가 모질이 인증을 어떻게 이렇게 빠꼼하게 빠짐없이 하냐. 그때 좀 지나가면 될 거를 또 그거를 인증을 해갖고 이 조작극 주작 보도를 한 기자하고 똑같은 클래스가 돼서 하긴 뭐 그것들이 저 좌파들이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 조국이라는 애가 정말 조국한테 형사소송법을 배우면은 사람들이 서울대 애들 보고 너 다시 학원 다녀서 그거 다시 해야 돼. 걔는 이상한 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 정말 조국의 날탕을 다시 한번 인정을 했는데 자, KBS가 어저께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KBS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보도를 추구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피한 실수? 이게 어떻게 불가피한 실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박건영이라는 애가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일기장이에요 여러분. 일기장을 기사로 씁니까? 제가 KBS 기자로서요 정말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쓰면요 선배가 원고지를 찢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뿌렸어요. 그래갖고 막 화장실에 가면 막 우는 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은 또 그 앞에서 막 주먹 훔치고 그러면서 선배가 네가 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냐고.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컸어요. 그리고 그 선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좀 더 나를 키워주려고 나를 매섭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느라고. 왜냐면은 의사라는 직업에서도 도제제도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보면은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잘해주는 이게 요즘은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 특히 외과 수술 심장이라든가 뇌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요 잘못 실수하면은 막 그 자리에서 주먹 방망이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의사들의 폭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데 우리는 이 0.001의 그 오차에 따라서 환자가 죽고 산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엄격하게 도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쌤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은요, 뭐 갑질금지법 때문에 레지던트들한테 뭐 나쁜 소리도 못 한다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면 갑질금지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들이 가르치기도 싫다. 응? 그냥 나는 내 이 저기 임기 정년퇴직만 끝나면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 사회에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친구도 많고 제 후배들도 많은데 뭐라고 하느냐. 30대라든가 이 40대에 있는 외과 의사들한테는 앞으로 되도록 훈련을 안 받는 게 수술을 안 받는 게 좋다. 왜? 그들은 갑질금지법에 의해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막 야단도 맞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 생명의 존중함, 환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나는 갑질 당할 수 없어. 나는 우리 과장님의 의리 아니야. 이런 애들이 뭘 하겠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료사고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거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의사들 중에서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조민 같은 애가 이제 의사 면허 딱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같은 애가 칼 잡고 나오면 여러분 그게 강도지 그게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레지던트들이 주사 못 놓는 레지던트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KBS 자 여러분 우리가 KBS에 시청료를 내요. 근데 전에 제가 KBS 들어갔을 때는 시청료 받으러 가는 것도 실습을 시켰어요. 왜? 그만큼 시청료 걷기도 어렵다. 이때는 징수원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KBS가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그러니까 KBS가 이 인력 감축을 위해서 징수원을 폐지를 하고 한전에다가 KBS의 시청료를 얹어갖고 지금 받는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치졸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생충 아니겠습니까? KBS는 한전의 기생충인 거예요. 왜? 공정한 보도로 떳떳하게 왜 시청료를 수신료를 우리가 기쁘게 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전에 기생해가지고 숟갈 얹어가면서 이게 무슨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KBS에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2,500원. 저는 안 내요. 수신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학비 대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죠. 근데 KBS에 우리가 수신료를 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뒤통수를 맞습니까? 박건영이라는 기자가 되지도 않는 한동훈하고 이동재 기자를 모험하는 일기장을 쓰는 조작 기사를 우리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KBS의 그 끔찍한 언론 왜곡 보도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KBS는요 지금요 여러분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기생충이에요. 세계에 이런 방송 없습니다. 거기다가 KBS가 더 끔찍하고 뻔뻔스러웠던 건요. 어저께 여러분 너절리즘 제이라고 KBS에서 맨 처음에 여기에 뭐 최강욱이니 뭐 이런 이상한 놈들 나와가지고 막 그 조중동 막 그냥 까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그 KBS에서 9시 뉴스 이거 조작됐다. 뭐 KBS 사과했다. 이래가지고 다 언론에 그냥 도배를 딱 해서 저는 설마 저널리즘 제이 오늘은 안 하겠지. 정말 너절리즘 제이 안 하겠지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일부러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했더라고요. 걔네들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언 유착을 끊는 방법, 끊는 취재 방법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가 막혀갖고 KBS야말로 여러분 검언 유착입니다. 이성윤이 하고 KBS의 박건영이라는 애하고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 기자, 사기 기사, 그 조작 기사를 우리가 돈을 댄 우리의 매체 그거를 도둑질을 해갖고 자기 일기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돌아가는 거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이 박건영이라는 이 좌빠 기자가 아마도 이성윤이한테 뭔가 그 끈앞풀한테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것 같아요. 아, 그 저기 이
한동훈이하고 이동재하고 이렇게 부산에서 만났는데 거기 유시민이 얘기도 나왔대. 그러니까 유시민이 엮으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얘가 얼른 그거 하나 들고 와서 또 막 자기의 좌빨 본능을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걸 보고 이동재 쪽에서 야 이거는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녹취를 쫙 풀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는요 유시민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이 말하자면 신라젠 이걸 가지고 꿍꿍이 전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KBS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 큰일 나요. 빨리 사고 방송해야 돼요. 그러면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돼서 사과 방송을 한다. 우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근데 이제 KBS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시켜야 됩니다. KBS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다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검찰이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자기 새끼 아니에요? 근데 이성윤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 중앙지검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건영이라는 애한테 이 좌빨 기자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딱 먹튀 꼬리 자르게 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자, 누가 맞을까요? 이럴 때 추미애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윤 총장한테 내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고 하는데 이 이성윤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 아니 왜 이렇게 지시를 잘라 먹냐고요. 네? 이제부터 지시를 100% 오차도 없이 그냥 온전하게 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거죠. KBS의 조작 방송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화제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NHK라든가 BBC 같으면은요 그날로 문 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KBS는 문 닫을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들이 문을 닫지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정말 KBS를 폭파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모셨던 부장님, 국장님, 사장님들이 그랬었어요. 자, 우리는 KBS에 신발이라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신발 열사도 그렇게 문재인한테 신발을 던졌는데 무슨 테러라고요? 국가원수 테러? 국가원수 테러하는 사람이 신발 던집니까? 정말 우리는 KBS 진짜 우리가 무슨 폭력범 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신발이라도 지나가다가 집에 있는 헌 신발을 있으면 KBS에다가 던지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예 모여가지고 진짜 KBS에 신발 던지기 대회라도 하는지. 집주인은 죄인이냐? 이렇게 신발을 던지면서 이 문재인의 광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을 했죠. 자, 우리가 거짓말 방송하라고 수십 년 했냐? 시청자는 죄인이냐? 시청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시청자의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 KBS에 신발을 던집시다.